자, 이제 세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낯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 저희 회사는 세금계산서 그렇게 안 끊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회사는 사실 이 발급 특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때 물건을 사오거나 물건을 팔 때 고정 거래처인 경우가 많아요. 고정 거래처라는 건 내가 이제 거래처를 대놓고 원자재를 이렇게 사오지 여기 샀다 저기 샀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고정 거래처일 텐데 이렇게 동일한 거래처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올 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동일한 거래처에다가 내가 반복적으로 물건을 납품할 때, 이때 매번 4월 5일, 4월 15일, 4월 25일 물건을 인도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번거롭단 말이에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월 합계 세금 계산서라 그래서 거래처별로 일여걸이라는 거는 달력상의 한 달을 이야기합니다. 달력상의 한 달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하여서 당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월 5일 날 물건 줬고 4월 15일 물건 줬고 4월 25일도 물건 줬네. 원래는 3번 끊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4월 31일 작성일자로 해서 언제 5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겠구나. 요게 바로 특례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요런 모양으로. 물론 숫자는 요거 다 적어야죠. 요거 3개, 공급한 거 3개 전부 다 적어야죠. 450에 45 요렇게 기재해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례 하나 더 있거든요. 선발급 세금계산서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성일자라는 거는 공급 시기의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요. 공급 시기보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어도 안 되고 공급 시기보다 나중에 끊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급 시기보다 나중에 끊는 특례는 딱 하나. 아까 봤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밖에 없고요. 공급 시기보다 먼저 끊는 특례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먼저 끊을 수 있냐면 대가를 받고 난 다음에 끊는 거. 여러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라는 거는요. 목적 자체가 내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습니다. 거래 징수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돈을 받았으면 거래 징수를 했죠. 공급 시기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더라도 그쵸? 이미 거래 징수를 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먼저 세금계산서 끊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가산세가 붙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역계약서 아까 우리 봤던 거 부동산 용역계약, 개발용역계약서 이거 보면은 개발용역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근데 이때 보니까 계약 시에 10%의 계약금을 줬죠. 그쵸? 그리고 계약 시에 10%의 계약금을 내가 개발용역 대금을 받았습니다. 10%를 내가 받았으면 대금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12월 30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받은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도 어떻다? 오케이, 괜찮다.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0월 1일자로 끄는 겁니다. 자, 대원칙은요.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최종 검수 완료 후에 한 방에 끊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먼저 받은 돈에 대해서는 끊어줘도 오케이, 괜찮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끊어주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입니다.